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은 문화 세계화를 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주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1949년 창간된 대학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소개합니다. 문화에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아마 10대에서 20대까지의 젊은 층일 것입니다. 결국 그 문화를 주도적으로 즐기는 세대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학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1억 1100만 명에 달하는 전세계 시청자에게 도달한 외국어 TV 시리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드라마는 또한 90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라는 제목에 9월 17일 공개된 지 불과 2주 만에, 그리고 거의 2달이 지난 현재 이 시리즈는 미국에서 넷플릭스 탑10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 대중문화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을 영향으로 드라마는 미국의 사랑받는 할로윈 의상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K-드라마였고 대다수의 한국인 출연진과 함께 영어 대신 한국어로 촬영되었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아시아인의 표현은 역사적으로 고정관념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고정관념된 것이므로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그러나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배우가 엑스트라, 이상한 괴짜, 조용한 배우, 무술 마스터, 용료 또는 남성의 성적 환상을 연기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스칼렛 요한슨이 영화각색을 기반으로 한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아시아 배우들이 캐스팅 제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할리우드가 일본의 인기 만화 아시아 캐릭터의 역할을 100이나 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고정관념의 예외였으며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늘날의 분주한 서울을 배경으로 피투성이의 반전이 가미된 일련의 한국 전통 어린이 게임을 통해 파산한 참가자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신비한 섬으로 시청자를 안내합니다. 한국이 세계화된 대중문화 의식으로 진입한 것은 사실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K-팝의 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세계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서구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CNN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50년 만에 세 번째로 12개월 이내에 빌보드 200 차트 세계 1위 기록이 되었으며 비틀즈와 몽키스에 합류했습니다. K-드라마의 도움과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평가단의 호평으로 한국 문화는 주류로 계속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문화적 거물로 규정하는 뉴욕타임즈는 넷플릭스에서 세계의 한국 인기 프로그램의 공동 프로듀서 또는 공동 감독을 맡은 장용우 씨는 이 현상은 기생충이 인정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이 수년 동안 유사한 작품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객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감정적 경험을 이해하고 동일시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뿐만이 아닙니다. K-드라마, K-패션, K-뷰티, 그리고 K-BBQ를 통해 서구 문화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USA 투데이의 유재나 씨는 인기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얽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로 한미 외교관계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문화의 확산은 한국전쟁과 한미동맹과 함께 시작되었고 미국은 1950년부터 남한의 대북전쟁 지원을 위해 총 178만 9천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한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총괄 김은영 씨는 오징어 게임의 광범위한 성과에 뿌리를 둔 이유에 대해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드라마의 본질은 계급 구분과 재정적 불평등 또는 심지어 성별 관련 문제, 이러한 사회적 불의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드라마를 한국 밖에서도 강하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회적 재정적 불평등에 대한 유사한 주제를 가진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영화와 TV 드라마 시장은 다양하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 1만으로도 넷플릭스에서 거의 9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드라마의 영향에 대한 이유는 또한 전 세계 관객 수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넷플릭스의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접근 방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의 일부에는 여러 언어로 된 자막 외에 더빙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빙은 언어 번역의 진정성에 대한 소셜미디어에서의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언어 장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으로 스크린 자막을 읽도록 강요받는다면 드라마의 인기가 상당히 꺾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친숙한 언어로 된 더빙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더 편리할 뿐입니다. 더빙은 특히 미국 소비자가 국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마케팅 목표에 필수적입니다. 2018년 기사에서 인용된 넷플릭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비율의 미국 시청자는 영어 EA 언어로 된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어 EA 언어로 할리우드 EA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넷플릭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청자가 외국어로 된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하면 시청할 가능성이 높고 자막이 아닌 더빙이 된 경우 프로그램을 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제품 책임자인 글렉 피터스는 2018년에 고안된 이 특정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회사의 목표를 반영하여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모든 복잡성이 배경으로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에게 남은 것은 훌륭하게 잘 전달되고 아름답게 표현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뿐이고 세상이 보기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스의 꿈은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담은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출시되고 반응이 오면서 실현된 것 같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폭력적인 디스토피아 스릴러는 불분명한 화려한 색상의 영상과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제공하며 넷플릭스의 플랫폼 및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과 놀랍게 혼합되어 국제적 성공을 위한 완벽한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메이저 신문에서 이젠 대학 신문까지 한류는 뜨거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류가 마이너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든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와 디테일로 기사를 쓰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사는 조금의 빈틈이 있거나 작은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기사들이 정정되어 가며 사실과 가까운 기사들이 완성될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